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약정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계도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영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정책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였죠. 물론 청와대는 이 두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했지만 반대 진영에선 이 부분을 줄곧 공격해왔습니다. 오늘 이 두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계도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위반 기준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속도 조절이라고 말합니다마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궤도 수정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즉, 흔히 유행하는 표현대로 속도 조절이라 써놓고 궤도 수정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먼저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해 2시간 30분가량 격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따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통을 거친 끝에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을 보류하고 31일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주휴 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두 가지 모두를 빼고 월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안으로 가면 최저임금 위반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을 처벌하는 대신 계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내년 3월까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또 왜 논란이 됐는지 예도 좀 들어가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손보는 것은 사실 이제 일찌감치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던 건데요. 국무회의 통과하기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 이른바 녹실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 수정이 논의된 건데요.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개정안은 통과를 보류시켰습니다. 정부가 밝힌 수정안이 3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먼저 낯선 용어들부터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출근하면 주휴일이라고 쉬는 날이지만 일한 걸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정휴일이란 게 또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유급휴일을 더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때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은 빼고 계산하겠다는 게 오늘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샐러리맨이 내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내년 기준으로 월급이 146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법정 주휴일을 넣어서 한 달에 209시간 일한 걸로 보면 월급이 174만 5,100원은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게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당초 안대로 약정휴일까지 계산한다 했으면
월급이 202만 9,100원이 안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됐던 겁니다. 예.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경영계가 반발했던 것이고 정부 개정안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만 계산에 넣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행정 해석을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공표해왔습니다. 시행령으로 더 명확해진다는 걸 빼면 결국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주휴 시간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불만이 이제 계속 나왔었고 정부가 수정안을 낸 배경이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임금 체계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란 게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이 고용부가 예로 든 A기업의 예를 한번 보면 연봉은 4천만 원인데 이 중에 기본급이 절반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매달 받는 기본급만 놓고 보기 때문에 시급이 7,656원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예.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달됩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 기업들이 매출이 높을 때는 수당인 상여금으로 좀 더 챙겨주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또 임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이 높게 됐습니다. 예. 이 예로 든 경우도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거든요.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든지 상여금을 다달이 주든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였습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이냐 하는 것과 깊이 연결이 돼 있죠. 청와대를 연결해서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시간 30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경우 이 기존 안을 고수하는 반면에 다른 부처들은 기업이 받을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건데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에 탄력근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예. 자, 홍 부총리 개인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결정이라고도 확대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정부의 기조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죠. 다시 말하면 단지 단순한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기반이 좀 바뀌는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전과 달리 경제활력 재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노동부 실무자에게 질문을 던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 경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속도 조절과 함께 부분적으로나마 궤도 수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기 경제팀 때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그 노동계는 그렇지 않아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은 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당장 오늘 양대 노총,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기업 또 고용자 눈치만 보고 밀실에서 원안을 뒤집어 버렸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이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는 무관하다고 말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마치 모든 잘못을 노동계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더 이상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다른 개혁 작업까지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의 이 긴장 관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